자, 처음에 새로운 파트 새로운 문서를 여는데 어셈블리에서 열어볼게요. 자, 전동 칫솔 예제를 하나씩 가져올게요. 어셈블리에 보시면 컴포넌트 추가라는 요 기능이 있고요. 자, 몇 가지만 가져올게요. 자, 받침대라는 걸 가져와서 자, 여기 보시면 어셈블리 UCS라는 곳이 있어요. 어셈블리 UCS. 어셈블리에도 기준이 되는 좌표가 있겠죠. 그 좌표의 기준으로 해서 형상을 가지고 들어올 거예요. 자, 확인. 자, 그리고 다른 것도 똑같이 가지고 들어올게요. 어셈블리 컴포넌트 추가해서 바디 L과 바디 R을 가져올게요. 바디 L 선택해서 이번에는 어셈블리 UCS가 아닌 선택으로 가져올 거예요. 자, 화면에 점을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형상을 가져오게 하실 수가 있고, 자, 이번에는 바디 R을 가져올게요. 선택해서 이번에는 이쪽에다 넣어볼까요? 자, 이번에는 버튼을 가져올게요. 자, 버튼도 가지고 왔고요. 자, 그리고 칫솔 모도 가지고 올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택으로. 자, 이 상태로 보시면 이 형상을 조립을 해보실 수가 있어야겠죠. 자, 어셈블리에 보시면 연결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연결. 요 연결을 눌러서 요 형상과 바디 L과 바디 R을 이렇게 조립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보시면 동심원이라는 걸 사용해서 요 형상과 요 형상을 이렇게 조립한 걸 보실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요 바닥면 선택해서 바디 부분의 바닥면을 선택을 해서 요 받침대의 바닥면하고 같이 일치하는 구속을 줄 거예요. 일치.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줄게요. 자, 요 형상과 요 받침대를 조립을 해봐야겠죠. 이렇게. 해서 조립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버튼도 마찬가지겠죠. 버튼도 조립 한번 해볼게요. 자, 요 바닥면하고 자, 요 형상을 약간 투명도를 조정해서 볼게요. 자, 여기 안쪽에 요 부분하고 일치를 시킬 거예요. 아까 선택했던 요 버튼의 바닥면과 여기에 조립될 부분의 바닥면 일치를 시켜놓고, 자, 하나만 구속을 더 줄게요. 요 원과 요 부분의 원통면 이렇게 해서 구속을 주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버튼이 조립이 되고 있죠. 자, 이렇게도 해보실 수가 있고, 자, 이번에는 칫솔모를 한번 넣어볼게요. 칫솔모. 자, 이것도 보시면 요 바닥면하고 요 칫솔모의 바닥면하고 요 바디 부분의 바닥면하고 이번엔 여기겠죠. 요 부분하고 일치를 시키겠다라고 하게 되면 자, 이렇게 같이 일치시켜 놓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요 원통면과 요 원통면은 이렇게 동심원으로 같은 위치에 놓겠다 해놓고 조립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연결 기능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형상을 조립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 형상을 이동을 해보겠다, 아니면 회전을 해보겠다 하실 때는 어셈블리에 컴포넌트 이동하고 회전 하실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을 눌러서 저는 이 칫솔모를 회전을 한번 해볼게요. 이동을 눌러서 회전으로. 자, 보시면 이 원통면을 눌러서 이렇게 형상이 회전되는 것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칫솔 가지고 분해도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모델 뷰에서 보시면 마우스 세 번째 버튼에 새로운 뷰 전개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이 기능을 사용을 해서 자, 이 칫솔모의 위치를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바디의 위치를 뭐 X축으로 살짝 이렇게, 바디 L도 마찬가지로 X축으로 살짝 옮겨 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분해도도 사용자가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주실 수도 있어요. 자, 확인을 눌러볼게요. 자, 이 정도 만들어서 이 카메라 모양 누르게 되면 바로 분해가 되는 형상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실제 이렇게 분해도로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이것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어셈블리를 사용을 해서 전기 면도기를 한번 볼게요. 어셈블리의 전기 면도기 예제를 보시면 자, 이런 형상을 가져와서 모델링 다 조립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요거 조립해보는 거는 자세한 내용은 교재에 들어가 있고 동영상 강의에도 들어가 있어요. 이걸 보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해볼 거는 요거예요. 자, 편집에 보시면 리딩 치수라는 게 있어요. 요건 리딩 치수라는 거를 다 설정을 해놓은 상태예요. 요 설정하는 것도 마찬가지 교재에도 있고 동영상 강의에도 있어요. 자, 여기에서 제가 요 면도기에 요 개수를 바꿔볼게요. 지금은 3개로 되어 있는데 요걸 2개로 바꿔볼게요. 자, 잘 보세요. 자, 보시면 요렇게 바뀌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걸 4개로 바꿔볼까요? 4개로 이렇게 바뀌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사용자가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형상을 바꾸고 해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내용들 해보실 수가 있고 자, 이번에는 설정이라는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요거는 몰드셋인데 자, 저희 도구에 보시면 어셈블리의 도구에 보시면 설정 기능을 사용해서 요 형상의 크기를 조절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요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당연히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제가 여기에 스페이서 블록 간격이라던가 길이 요거를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제가 요거를 150, 요거를 200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적용 눌러볼게요. 자, 보시면 요 형상 전부 다 요 길이로 줄어든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실제 측정해 보실 수 있겠죠? 여기에 거리값 200이라던가 여기에 거리값 뭐 이런 것들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자, 여기서 150으로 준 거 뭐 이런 것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다른 내용들도 바꿔보실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관계식 같은 거 설정을 해서 사용자가 이런 형상들을 뭐 치수만 변경했을 때 형상이 변경되는 거 이런 것들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제가 카탈로그 추가하는 것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어셈블리에서 카탈로그 추가를 사용해서 추가를 하실 수도 있고 요거는 몰드 설계를 하는 도중에 몰드 설계 안에 몰드 컴포넌트 추가해서 이런 카탈로그들을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먼저 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에서 제가 인젝션 도구에서 로켓트링 하나씩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저희 카탈로그가 많이 들어가 있죠. 자, 이걸 한번 넣어볼게요. 자, 여기에서 치수도 다 바꿔주실 수 있어요. 요 밑에 보시면 지금 창이 작아서 요 밑에 보시면 치수가 여기에 보여지는 그림, 요 그림에 따라서 치수도 다 넣어주실 수 있고요. 자, 확인 누르고 한번 넣어볼게요. 자, 요 면 선택해서 요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자, 확인. 간단하게 카탈로그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는 방법도 있어요. 자, 어셈블리의 카탈로그 추가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자, 이 볼트를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에서 치수를 아예 넣어주시는 방법도 있고 그냥 선택해서 이 위치 제가 원뿔면으로 선택해서 넣어볼게요. 여기에다가 방향은 반대로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보시면 크기가 좀 안 맞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지고 온 상태에서도 파라미터 편집해서 여기에서 치수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넣어주실 수도 있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셈블리 안에 카달로 추가라던가 아니면 몰드 설계에서 이런 컴포넌트 추가, 이런 것들 사용해서 카달로그도 추가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교재 내용 실려져 있고요. 동영상 강의에도 있어요. 자, 이번에는 아까 전에 설정 가지고 크기를 변경을 해봤었죠.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조립되어 있는 형상 같은 경우에 뭐 각도를 변경한다던가 거리값을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자, 도구의 설정. 또 보시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설정이라는 거 다 해놓은 거예요. 관계식 걸어가지고. 자, 보시면 요 각도를 변경을 하겠다 한번 해볼게요. 요 각도를 뭐 5도로 변경하겠다. 자, 여기서 보세요. 자, 적용 눌러볼게요. 자, 보시면 요 각도가 변경이 되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더 크게 변경해 볼까요? 뭐 7로 해볼게요.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자, 거리값도 바꿔볼게요. 자, 여기에서 7로.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형상이 움직이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설정을 사용해서 뭐 각도를 변경한다던가 아니면 거리값을 변경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도 다 해보실 수가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카탈로그를 불러와서 넣는다던가 이런 것들 해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모션 시뮬레이션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다 해놓은 걸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교재에 실려있는 내용이고 이거는 2011년도에 컨테스트에 참가하셨던 분이 참가를 하셨던 분의 모델링을 가지고 교재에 실어놓은 거고요. 자, 이거를 가지고 볼게요. 분석의 모션 분석. 자, 여기에서 블록이 요 시계가 작동이 되는 걸 잘 보세요. 자, 실행을 눌러볼게요. 자, 보시면 시계 바늘이 막 움직이고요. 자, 요 커버도 열리고요. 자, 보시면 이 날짜도 돌아가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실제 이번 컨텍스트에서 이런 모션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1년도에 컨테스트에 참가하셨던 분 거. 자, 이걸로 볼게요. 분석의 모션 분석. 새로 만들게요. 지금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새로 하나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뭐 이런 형상 선택해서 리지셋 이거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새로운 셋으로 하나 만들겠다. 이거의 이름은 뭐 커버로 하겠다. 라던가 뭐 이름 넣어주시면 돼요. 아니면 이 어셈블리에 추가했던 내 이름 그대로 해서 여기 넣어주셔도 돼요. 뭐 다른 방법들도 있는데 우선 간단하게 하자면 이렇게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숨겼다가 자, 이 커버도 한번 여기다 넣어볼게요. 이 커버 선택하시고 리지셋 마우스 세 번째 버튼 누르시고 새로운 셋 눌러주시면 이게 이름 바꿔주실 수 있고요. 그냥 쓰겠다 하시면 그냥 이 이름 그대로 쓰셔도 돼요. 자, 어셈블리의 이름하고 똑같이 설정을 해주시면 더 좋겠죠. 자, 그리고 요 바늘, 시계바늘 선택해서 저는 1번이라고 해놓을게요. 자, 이번에는 요거 선택해서 2번이라고 해놓을게요. 자, 그리고 요 초침도 3번이라고 해놓을게요. 자, 나머지는 설정을 안 할게요. 그냥. 자, 요 상태에서 시계 바늘이 움직이게 할 거예요.
자, 작동 설정에 보시면, 자, 여기 시간이 적혀져 있어요. 지금은 0초부터 해서 20초까지 되게 되어 있는데, 이 시간 같은 경우에는, 자, 이 그리드 설정에 보시면, 시간, 여기에서 더 넣어주시면 돼요. 뭐 30초짜리를 만들겠다. 30으로 해주시면, 자, 이렇게 연장되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시간 연장 다 되고요. 자, 여기에다가, 제가 요 초침, 뭐 분침 이런 것들 돌아갈 수 있게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1번이라는 셋 요걸로 설정을 해놨었죠. 여기에 시간을 설정하는 곳 여기를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 해보시면 요 밑에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떠요. 자, 여기에서 요 바늘이 회전하면서 이렇게 돌아야겠죠. 자, 여기 보시면 각이 있어요. 각. 자, 축을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축은 그냥 원통 면이라던가 뭐 선이 있으면 선 이렇게 찍어주시면 이렇게 이 축을 기준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하실 수 있어요. 각도는 여기 넣어주시면 되겠죠. 저 여기다 10도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살짝 돌아가고 있죠. 이렇게. 자, 우선은 그리고 초침 여기에다가 이것도 마찬가지 더블 클릭해서 각도를 이번에는 360도를 줄게요. 이렇게. 자, 미리 한번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재생. 자, 보시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초침이 다 돌고 난 다음에 요 분침이 살짝만 돌게 하겠다. 요거 다시 더블 클릭하시고 설정 바꿔주실 수 있어요. 자, 1도만 한번 해볼게요. 시간은 6초부터 해서 6.1초까지. 요 초침이 다 돌고 나서 잠깐만 돌게 해놓을 거예요. 자, 보시면 다 돌고 나서 살짝 돌았죠? 자, 그리고 요것도 한번 돌려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 요거는 6.2초부터 할까요? 6.3초까지. 이것도 마찬가지 각도로 축을 설정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뭐 1도 해놓을게요. 자, 보시면 초침이 다 돌고 나서 하나씩 도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모션 시뮬레이션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선형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가 다른 거 가지고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실 수 있고요. 모션, 그리고 저장하실 때는 저장 눌러주시면 돼요. 저장 눌러서 보시면, 자, 이름 여기에 넣어주실 수 있고, 저장하시면 저장이 돼요. 자, 어디에 저장이 되느냐? 그냥 이 파일에 저장이 돼요. 자, 이걸 닫을게요. 다시 분석에 모션 분석 눌러볼게요. 자, 눌러서 보시면, 자, 이렇게 쭉 저장이 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실제 이렇게 어셈블리를 하시고 뭐 레고라던가 이렇게 모델링 보내주실 때 모션 분석을 하겠다 해놓으시면 이렇게 설정해 놓으시면 저희가 다 볼 수가 있겠죠. 저장해 놓은 거 선택해서 불러오기에서 바로 실행을 해보면 실행되는 거 다 해볼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번에는 실제 예제를 드렸던 거. 배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배. 자, 어셈블리 창 하나 띄울게요. 자, 이때까지는 교재에 관련됐던 걸 설명을 드렸고, 자, 이제는 어셈블리 컨테스트에 드렸던 실제 예제를 가지고 볼게요. 자, 어셈블리에서 컴포넌트 추가 사용해서 이렇게 드렸던 블럭을 가지고 올 거예요. 자, 우선 12라고 되어 있는 블럭을 가져와 볼게요. 자, 여기에서 어셈블리 UCS로 그냥 다 가지고 올게요.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자, 우선은 전부 그냥 가지고 올 거예요. 어셈블리 UCS로. 자, 보시면 레고가 하나씩 조립이 되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뭐 하나를 안 가져왔네요. 자,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요런 블럭들을 사용을 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주셔야겠죠. 뭐 요런 블럭을 뭐 하나 더 만든다던가 뭐 모양 있는 블럭을 만든다던가 그런 것들은 사용자가 하시면 되고요.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서 해주시면 되고. 자, 어셈블리 해보시면 연결 있었죠. 요 형상을 뭐 요 부분에 연결시키겠다. 자, 그러기 전에 요 블럭이 하나 더 필요해요. 요거를 이쪽으로 옮겨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도 필요하고 여기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자, 요 블럭을 추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냥 요 블럭 선택해서 마우스 세 번째 버튼 이 컴포넌트 추가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를 선택으로 해놓고 여기에다가 추가를 할 거예요. 자, 확인. 자, 요거 보시면 자, 여기에서 선택으로 가져온 거하고 어셈블리 UCS로 가져온 거하고는 좀 달라요. 자, 어셈블리 UCS로 가져온 거는 지금 보시면 좌표계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선택으로 한 거 보시면 요 밑에 아무 내용이 없어요. 자, 그리고 어셈블리 UCS로 했을 경우에 움직일 수 없어요. 요 블럭이 뭐 안 움직여진다던가 그런 것들 보실 수가 있는데 선택으로 한 거는 움직이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요 블럭에 구속을 한번 넣어 볼게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세요. 자, 어셈블리의 연결이라는 거 사용을 해서 요 원통면과 요 원통면을 이렇게 동심원으로 일치를 시키겠다 해놓고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동심원이라는 구속이 이 밑에 들어가 있어요. 자, 어셈블리 UCS로 불러왔는지 연결 기능 사용해서 했는지 다 확인이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블록들 계속 추가해서 요 어셈블리 완성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거 하나 더 해볼게요. 요 파일 선택해서 마우스 세 번째 버튼 이 컴포넌트 추가. 자, 이번에는 이쪽에다 하나 붙여볼게요. 자, 확인 눌러서 어셈블리 연결.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요 바닥하고 일치를 시킬 거고요. 자, 그리고 요 원통면과 요 원통면을 이렇게 동심원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확인. 보시면 자, 여기에서 볼게요. 자, 요 플러스 표시를 눌렀을 때 일치하고 동심원 요 구속을 줬다라고 표시가 되고 있죠. 이렇게. 자, 나머지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어셈블리의 연결 기능 사용을 해서 자, 요 블럭을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이 컴포넌트 추가 사용해서 자, 요 형상을 연결. 자, 요 원통면을 자, 여기에다 해볼게요. 이렇게도 해주실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요쪽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요 형상을 이 컴포넌트 추가해서 여기에다 추가를 하나 해놓을게요. 자, 요것도 보시면 어셈블리 연결 사용해서 요 바닥과 요 바닥을 같은 면으로 일치를 시켜놓고 자, 동심원 사용해서 요 원통면과 요 원통면을 일치 시켜주시면 이런 식으로 레고가 조립이 되겠죠. 이렇게. 자, 요것도 마찬가지. 요 컴포넌트를 추가 한번 해볼게요. 자, 요것도 어셈블리 연결 사용해서 요 원통면 선택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조립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실제 이 깃발 한번 볼게요. 깃발도 어셈블리 UCS로 불러왔는데, 이 어셈블리 UCS로 불러온 거를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마우스 세 번째 버튼의 피처 삭제. 자, UCS가 삭제가 됐어요. 자, 이제 이 형상은 움직일 거예요. 자, 어셈블리 연결 사용해서 이 원통면과 이 원통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속을 시켜 놓고요. 자, 어셈블리 컴포넌트 회전 눌러볼게요. 이 깃발이 움직이는지 볼게요. 자, 보시면 이동 말고 회전으로, 자, 이렇게 깃발이 회전되는 것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런 것들 해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이런 조립하는 거는 뭐 이렇게 연결 기능이라던가 컴포넌트 추가해서 조립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자, 이걸 보여드릴게요. 예제를 드렸던 거, 비행기라던가 자전거, 자동차, 버스 뭐 이런 것들 다 보실 수가 있었고, 자, 분석의 모션 분석 한번 볼게요. 자,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다 선형으로 움직이고 있죠. 아까는 원형으로 움직였다면. 자, 이거 같은 경우에 보시면 비행기 한번 볼게요. 요거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보시면 선형으로 해놓고 거리값 주시고 방향만 설정해 주시면 돼요. 자, 화살표 가지고 방향, X축이다, Y축이다, 뭐 이런 것들, 직선축이다, 뭐 선 그려놓고 해주셔도 되고, 자, 이렇게 선형 같은 경우에는 거리값 넣고 방향, 화살표로 방향 설정하시고, 시간은 여기서 설정하실 수 있죠. 여기 더블 클릭하시고, 시간은 뭐 4.1초다, 뭐 5초다, 여기는 6초까지 하겠다, 이런 것들 설정해 주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어셈블리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신가요? 사다리는 아니고요. 그냥 면 잘라서 만든 거예요. 요거는 너무 갑작스럽게 만들게 돼서 요거는 그냥 면이고요. 나중에 뭐 하시게 된다면 뭐 모델링을 해주시는 게 더 낫겠죠. 네. 다른 거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자, 보시면 요 면 같은 경우에 그림 파일을 넣은 거예요. 그림 파일은 뭐 다른 데서 뭐 저장하시는 방법도 아셔야겠죠. 자, 보기에 설정의 디스플레이 효과 보시면 텍스처 및 재질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자, 보시면 자, 요런 그림 파일들이 아예 저장이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게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자, 면 선택하시고 요 그림 선택하시면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자, 보시면 요 그림 파일이 바뀌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바꿔주실 수 있고, 요 그림 파일 같은 경우에 우선은 요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그림 파일이 좀 요런 게 있을 수가 있죠. 요거는 회전하실 수 있고요. 자, 요거는 줌 기능을 해요. 그리고 밑에 확인 표시를 눌러주시면 되는데 지금 화면이 작아서 요 밑에 확인 표시가 안 뜨고 있고요.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적용되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림 파일 저장하는 곳은 자, 스마트론 설치되어 있는 곳에 보시면 프로그램 파일 안에 스마트론에 보시면 데이터가 있죠. 데이터 안에 텍스처라는 폴더가 있어요. 이 안에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그림 파일 넣어주시고, 원하시는 그림 캡처하실 수도 있고, 사진을 넣으실 수도 있고,
본인 사진을 넣어주시면 뭐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림 파일 넣으시고 보기 설정에 디스플레이 효과에 텍스처 및 재즈 사용해서 해주시면 돼요. 위치는 시마트론 설치되어 있는 곳에 시마트론의 시마트론 2의 데이터 텍스처 폴더 안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또 다른 거 질문 있으신가요? 자, 질문 없으시면 어셈블리 컨테스트에 많이 참여하시고 상품도 보셨겠지만 푸짐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 많이 참여해 주시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